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침체한 경기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에는 조선산업 붕괴 여파로 산업과 경제 전반으로부터 도민들의 걱정과 시름만 점차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인사이드에서는 조선업을 비롯해 어려움에 빠진 경남 경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는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할 분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균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복 경남 조선해양 기자재 협동조합 전무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이태성 원장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세 분이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경남도민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우리 경남 지역 경제에 대한 올해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니만큼 과연 올 한 해 경남의 경제 전망이 어떨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경상남도 박명균 국장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그 경남의 경제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국내외 경제 전망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는 지금 이 연준 금리가 이게 추가 인상될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떤 보호무역주의라든지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 그 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를 비롯한 그 유럽의 반세계화 이런 등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좀 올해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좀 수출에 지금 완만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한은이나 정부기관에서 그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한 2% 중후반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마침 아직까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걸 반영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 그 다음에 기업의 리스크, 한계 기업의 리스크 확대, 그 내수 둔화 이런 부분이 어떤 고용 창출력을 많이 악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사실 어떤 국내외 정세의 영향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네. 특히 조선업체를 비롯한 어떤 제조업 전반의 어떤 그 기업 전반의 어떤 어려움, 고용 창출이라든지 어떤 그 이런 부분에 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저희 도는 기업 전반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어떤 금융적인 어떤 지원 부분과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부분을 중앙부처와 같이 협력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민생을 갖다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이태성 경남 테크노파크 원장님 어떻습니까? 올해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경남 경제 전망은 역시 세계나 우리 국내 경제 전망과 연결돼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은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 주셨지만은 미국과 신흥국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은 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불확실성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그 저성장 기조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도 완만한 수출세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소비라든지 건설 투자분 이런 내수면에서는 녹록지 않습니다. 경남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의 위기 또 거기에 따른 기계산업 전반적인 우리 주력산업의 위기 등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심리로 극복을 한다면 성장세를 기대해도 좋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영복 경남 조선해양 기자재 협동조합 전무님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전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조선산업, 특히 기자재 산업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연속되어 온 그런 위기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발주량이 급감이 되고 또 그러겠다 해서 해양 프렌트 수주량은 사상 초유로 100불 시대를 즈음해서 전체의 어떤 수주량의 70%를 점하는 바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물량 확보가 안 되는 그런 환경으로 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련된 우리 조선산업,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자재 산업은 STX, SLX,
등등 성동조선이나 이런 조선소들이 어떤 구조조정과 또 수주의 한계로 인해서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였고 그들은 또한 또 어떤 물량의 부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납품 대금을 회수를 못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남계 업체에서는 약 1,200개의 조선기자재 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자재 산업은 앞으로 2년이 정말 어려운 그런 산업으로 되어 있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2년 동안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번창했던 경남 조선산업의 상징인 대형 골리앗 크레인이 해체됩니다. 조선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골리앗 크레인을 살 업체는 국내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로 헐값에 팔리는 비운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 2002년 스웨덴 말레에 있던 코큼스 조선소의 1,500톤 골리앗 크레인, 울산 현대중공업의 단돈 1달러에 팔린 이른바 말레의 노물이 14년 만에 경남에서 고스란히 재현된 겁니다. 왜 마산에 말매의 눈물이에요? 이거 없어짐으로써 2,000명이 갈 데가 없잖아요. 고정 수입이 딱 없으니까. 골리앗 크레인이 조선의 상징인데 이게 이제 철거돼서 없어진다는 얘기는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죠. 경남을 대표하는 조선산업 위기로 지역 경제마저 휘청이는 상황. 조선소 일감이 끊기며 대규모 인력 감축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올해 초 기준 한국의 선박 수주 잔량은 471척, 중국 1,610척, 일본 835척을 밑돌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량이 부진할 경우 한국이 가장 먼저 일감이 떨어질 형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르면 내년 말 생산시설이 폐쇄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넓은 내수시장을 무기로 자국 조선사에 선박 발주를 유도하고 강력한 금융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을 45% 이상으로 올릴 계획. 한때 한국이 독주하던 글로벌 조선 산업이 자칫 중국의 손에 모두 넘어갈 형편입니다. 한국 조선의 과제는 과잉 생산 설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저가 수주로 배를 건조해 넘겨도 적자를 보는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조선소의 고부가 가치 선박과 해양 플랜트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 등으로 핵심 기술 자립화를 이뤄야 하고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건조 등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